네, 한번 발표를 시작을 한번 해보려고 해요. 저는 일단은 이제 곧 제 소개를 하겠지만 정수현이라고 하고요. 지금은 현재 이제 건강운동이라는 PT 스튜디오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준발표를 스터디를 하면서 여러 번 진행을 하긴 했지만, 이제 청자들하고 조금 대면이 힘들고 이제 비디오를 꺼놓기 때문에 조금 더 당황스러운 면이 조금 있는데, 그 부분에서 조금 매끄럽지 않은 부분들이 혹시 존재한다면 조금은 양해를 부탁드리고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전에 공지가 됐지만 오늘 준비한 내용은 운동 전문가를 위한 수면 이야기라는 부분을 준비를 해봤어요. 그래서 이제 쉽게 생각하면 잠에 대한 이야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포스터를 만들면서 유지상 대표님께서 해시태그 같은 걸 좀 부탁을 하셨는데, 그래서 제가 뽑아본 거는 이제 퍼스널 트레이너, 그리고 수면과 운동, 수면과 질병, 수면과 식이 조절, 그리고 수면 과학이라는 해시태그를 통해서 이 발표를 좀 꾸며봤고, 이 발표에 따라 목차를 조금 구성해서 진행을 해보기로 계획을 했습니다. 이제 한번 발표를 들어가 볼 건데, 그래서 오늘 이제 수면 과학이라는 부분들을 조금 발표를 하게 될 건데요. 일단 목차는 수면 과학이 무엇이고, 그리고 수면 부족이 피트니스 현장에 불러올 수 있는 문제들을 좀 짚어볼 거예요. 그래서 운동, 그리고 식이 조절과 관련된 부분, 그리고 질병과 관련된 부분들에 관해서 일단은 좀 다뤄볼 예정이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어쨌든 피트니스 현장에 수면을 대입을 했을 때 어느 정도 효과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것과 관련된 간단한 저희가 사용할 만한 전략들에 대해서도 평가와 수면 위생을 이라는 카테고리를 통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용적인 방안들에 대해서 공부하기 전에 좀 당부의 말씀 드리면, 오늘 발표를 좀 문의해 주셨던 분들이랑 우스갯소리로 한 얘기가 있는데, 점점 이제 밤이 늦으면서 발표가 진행되다 보니까 졸리면 자연스럽게 주무셔도 된다는 거 위트 있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만큼 수면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말씀 드리고 이제 발표를 한번 본격적으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면과학이란 뭐냐 했을 때 제가 이제 PPT에 좀 명확하게 준비를 해봤는데, 수면에 대해 공부하는 학문을 수면과학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를 공부해 볼 수 있는데, 뭐 수면의 원리라던가 수면의 부작용들, 그리고 흔히들 아시겠지만 뭐 서카디안 리듬이라고 하는 일주기 리듬과 관련된 부분들에 의해서 생겨나는 생체 시계 관련된 개념, 그리고 불면증에 관련된 거, 그래서 불면증으로부터 해결할 수 있는 상담 기법 등까지 어느 정도 수면 과학에 포함이 될 수 있겠는데, 이런 여러 분야가 수면 과학 안에 포함되어 있고, 수면 과학은 또한 어떻게 보면 운동 과학의 영역 안에 들어가지 않는가라고 해석하고 저는 공부를 지금 이어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왜 우리가 수면과학을 좀 공부를 해야 될까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트레이너로서 그리고 코치로서 회원님들이나 선수분들한테 잠을 잘 자야 해요라는 말을 습관적으로 던지시기도 하고, 실제로 필요성을 주지를 하고 던지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우리가 잠을 잘 자야 되는지를 알고 계신 분들이 생각보다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또한 트레이너 본인 자신은 잘 자고 있으면서 회원님한테 잠을 잘 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을지에 대한 부분도 상당히 중요하게 제가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8시에 자서 새벽 4시에 일어나는 활동을 하고 있고, 그러면서 수면 시간을 충분하게 확보하는 와중에 일을 하고 공부를 하고 이렇게 지켜나가면서 제 몸이 바뀌어 나가는 것을 충분히 느끼고 있는데, 이 부분들도 오늘 선생님들께 그리고 후배님들께 전달을 하면서 더 나은 수면 문화를 좀 만들어 나갔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목차에서 보셨듯이 오늘은 수면 부족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다룰 건데, 제가 사실 긍정적인 이야기를 하는 걸 좋아하는 편이지만 오늘은 수면 부족의 악영향을 조금 전달을 함으로써, 반대로 수면이 부족하지 않으면 이 악영향이 사라진다라고 생각했을 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잠, 그리고 수면의 소중함을 좀 전달을 해보려고 하고요. 오늘 발표를 통해서 트레이너 자신부터 수면에 대해서 소중히 생각을 하고,
그리고 그것들을 좀 지켜나가면서 이제 회원님들한테 이거를 어떻게 전달하고 소중함을 이야기해 줄 것인가를 다 같이 고민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발표를 시작하기에 앞서 Why We Sleep이라고 하는 이 한국어로 번역된 우리는 왜 잠을 자야 할까라는 책의 저자인 매슈 워커라는 사람이 테드에서 2019년에 발표한 이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이 내용을 잠깐 한 1분 30초 정도 보고 시작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To start with testicles. 지금 들리시나요? Men who sleep 5 hours a night have significantly smaller testicles than those who sleep 7 hours or more. In addition, men who routinely sleep just 4 to 5 hours a night will have a level of testosterone which is that of someone 10 years their senior. So a lack of sleep will age a man by a decade in terms of that critical aspect of wellness. And we see equivalent impairments in female reproductive health caused by a lack of sleep. This is the best news that I have for you today. 네, 여기까지 일단은 보고, 네, 일단 이 매슈 워커가 얘기하는 거는 그만큼 수면 박탈이라는 게 발생을 했을 때 심각한 문제들이 벌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성기능 장애가 일어나는 게 지금 이 사람이 여기서 이 발표 19분 정도 되는 영상에서 이야기하는 문제들 중에 가장 심각하지 않은 문제라고 언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수면 부족은 생각보다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할 문제고, 실제로 WHO와 같은 이런 건강관리기구에서도 수면 부족을 이제 질병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불면증 같은 경우를요. 네,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얘기할 부분은 이제 수면 부족과 운동과의 관계에 대한 내용을 조금 살펴보려고 해요. 그래서 왼쪽에 이 그래프도 매슈 워커의 우리는 왜 우리는 잠을 자야 할까라는 책에서 나온 그래프를 따봤는데, 일단은 평균 수면 시간이 증가하면 할수록 부상 확률이 감소한다라는 것부터 조금 사진으로 한번 띄워보고 시작을 해볼게요. 그래서 이제 수면 부족과 운동과의 관계를 책이나 논문들 여러 가지를 발췌해서 좀 봤을 때 첫 번째로 일어나는 거는 이제 인지 능력의 감소입니다. 이거는 굳이 운동이 아니더라도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일어날 수 있고, 이로 인해서 신경계 질환 같은 것도 발생할 수 있다고 언급을 하는데요. 요즘에 트레이닝 관련해서 뭐 인지가 돼야 된다, 뭐 셀프 어웨어니스가 돼야 된다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오전에 오는 회원님들이나 아니면 평소에 만성적인 수면 부족에 시달리시는 분들은 자기 분절에 대한 움직임들에 대한 인지 능력이나 이해 능력이 좀 떨어질 수 있다는 걸 항상 좀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운동학습 능력이 감소를 할 수 있다. 이것도 이제 인지 능력과 기억 간의 관계 등에 기인을 할 텐데, 실제로 수면 부족인 사람의 경우에는 우리가 흔히 기억의 저장소로 알려져 있는 뇌에 있는 해마 영역에 대한 활성화가 떨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수면 부족일 때 해마가 이제 피질로 그 기억을 넘겨주는 것들이 감소하기 때문에 우리가 운동학습이라고 하는 이런 장기 기억의 측면에서 이점이 많이 떨어진다는 것이죠. 네. 그리고 아까 왼쪽의 그래프처럼 부상 발생이 증가합니다.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죠. 뭐 피로도가 증가했다거나 이런 운동학습이나 인지 능력의 감소도 부상 발생의 증가에 이제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네, 여러 가지 요인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컨디션이 감소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통증 자각 자체도 증가합니다. 이것은 제가 봤을 때는 뭐 교감신경의 활성화 같은 거나 아니면 뭐 뇌에서 일어나는 여러 작용들이 좀 잘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통증에 대한 해석, 뭐 흔히 중추감작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1이라는 자극이 들어왔을 때 원래는 내가 통증으로 해석하지 않아도 되는 것을 통증으로 해석한다던가, 아니면 1이라는 자극을 민감하게 2나 3으로 받아들여서 아웃풋으로 출력한다던가,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도 수면 부족과 충분히 연관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퍼포먼스의 감소가 일어날 겁니다.
그래서 1번부터 4번이 다 사실 퍼포먼스라고 하는 것의 감소를 충분히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뭐 퍼포먼스라고 하는 거는 너무 큰 범주라서 여러 가지 설명이 곁들여져야 되긴 하겠지만 뭐 스트렝스 수준이나 파워 수준 같은 경우도 사실 근신경계에 대한 역할들이 주요하게 작용을 하기 때문에 뇌에서 제대로 기능을 하지 않으면 그리고 신경계에서 제대로 기능을 하지 않으면 좋은 출력을 낼 수 없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수면이 부족할 때 이런 운동 퍼포먼스가 충분히 감소할 수 있고 선수들 관련된 논문 최근에 읽은 논문이 2020년에 나온 2021년에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수면에 대한 이런 가이드라인을 제공하는 그런 컨센서스 논문을 봤었는데 거기에서도 퍼포먼스 감소에 우려가 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을 제가 확인을 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전반적으로 수면 부족과 운동과의 관계를 보면 인지 능력이 감소할 수 있고 운동학습 능력이 감소할 수 있고 부상 발생 증가, 통증 또한 증가할 수 있으며 퍼포먼스도 감소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따지면 수면이 충분했을 때는 이것과 반대되는 효과가 날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이 이제 수면을 충분히 가져간 상태에서 우리 선수들이나 일반 회원님들이 가져갈 수 있는 저희 또한 운동 지도자 또한 가져갈 수 있는 이점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그 다음은 수면 부족과 식이 조절의 문제예요. 아무래도 다이어트하는 회원님들이 많을 거고 그리고 저희 또한 여러 가지 회원님들에게 보여지기 위한 요소들이라던가 이런 걸로 뭐 바디 프로필을 촬영한다거나 대회를 준비하시는 선생님들도 계실 텐데 분명하게도 수면하고 비만 그리고 식이 조절은 연결이 돼 있다고 지금 보고가 되고 있고 저도 조금 피부로 느끼고 있는 중인데요. 이것도 설명을 하면 일단은 호르몬 차원에서의 문제들을 조금 설명을 해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저희가 수면이 부족하면 코티졸 수치가 증가하고 그렐린과 렙틴이 증가해요. 그렐린 같은 경우에는 이제 허기를 느끼는 호르몬이라고 해서 증가가 된다고 알고 있으면 어느 정도 조금 매칭이 될 텐데 왜 렙틴이 증가했는데 식이 조절이 안 되냐라고 하면 렙틴이 과하게 증가해서 렙틴 저항성이 생긴다고 해요. 그래서 배고픔을 느껴야 되는데 그 저항성이 무너지다 보니까 이제 그렐린한테 좀 잠식당하는 형태, 마치 인슐린 저항성처럼 그렇게 만들어진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코티졸처럼 이제 스트레스 호르몬 같은 게 증가하면서 여러 가지 부가 영향들이 생기게 되는데 그 뒤에는 조금 설명을 또 드릴게요. 그 다음에는 이제 엔도카나비노이드가 증가한다. 엔도카나비노이드는 마치 약간 마약 같은 존재라고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이 엔도카나비노이드가 증가하면서 식이 억제에 대한 이런 부분을 컨트롤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충동적으로 계속 식사를 하게 되는 경향을 보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호르몬들의 변화로 인해서 우리가 만들어지는 결과물이라고 하면 뭐가 있을까 하냐면 고지방 저식이섬유 식사를 선택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사실 뭐 고지방 식이가 좋다라는 말을 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사실 당이 높고 지방까지 높은 식사를 하다 보면 사실 인체에 안 좋은 영향들을 끼칠 거란 말이죠. 이게 만약에 우리가 고지방 식이를 해서 케톤을 만들어내고 이런 식이요법을 한다면 요즘엔 좋다라는 의견도 있지만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고지방, 고탄수화물 하지만 식이섬유는 낮은 이런 식사를 선택하게 되는 경향이 수면 부족 그리고 수면 박탈, 불면증 환자들한테서 나타난다고 최신 논문들에서 많이 이제 보고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시기를 했을 때 수면 부족이 오기도 하고 수면 부족이 됐을 때 이런 식이 조절을 선택하기도 해서 이게 상호 연관성이 있다고 보통 이제 최근 보고들에서는 등장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3번에서 조금 특이한 부분은 뭐냐면 제가 이제 읽었던 논문이 이제 obesity and sleep disturbance 그러니까 수면 방해랑 비만과의 관계 어떤 게 달걀이 먼저고 어떤 게 닭이 먼저냐 이런 논문이었어요. 그래서 어떤 것이 먼저냐라고 했을 때 여기서는 뭐 수면 방해가 먼저라고 했지만 저는 그냥 상호 연관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떤 게 먼저라고 생각하지는 않고 상호 연결성이 분명히 있는데 여기서 좀 재밌었던 부분이 토탈 칼로리 인테이크는 생각보다 그러니까 총 섭취하는 칼로리 양은 생각보다 다르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시기를 선택하는 그러니까 습관적으로 좀 고칼로리 음식을 조금 찾으려고 하는 그런 경향성은 존재한다라고
이 논문에서는 정리한 걸 제가 확인할 수 있었고, 혹시나 이 레퍼런스가 궁금하신 분은 제가 논문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요청을 하시면. 그리고 네 번째는 이제 인슐린 저항성 문제들이 발생을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대사증후군으로도 커질 그런 확률들이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 그리고 수면 방해가 있을 때 뭐 염증성 반응이나 이런 것들도 많이 일어나서 장내 미생물한테도 그렇게 좋지 않고 여러 가지 식이 조절에 문제를 겪을 수 있는 가능성들이 커진다고 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우리가 이런 영향 때문에 수면 부족인 사람들이 비만이 될 확률이 상당히 높아진다. 그리고 또한 비만인 사람들이 여러 기계적인 영향, 뭐 예를 들면 상기도가 막힌다거나 이런 물리적인 사이즈 때문에 이런 호흡기에 문제가 생겨서 이제 OSA라고 하는 그 수면 중에 그 상기도가 기도가 막히는 증상, 무호흡증, 수면 중 무호흡증이나 이런 것들이 증가하기도 하는 이제 상호 연결성을 보이기도 한다고 많은 논문이나 책에서 보고를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느 정도 수면에 집중을 해야 된다. 왜냐하면 식이 조절을 원하는 회원님들이 많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반대로 아까 말했듯이 수면이 충분했을 때는 조절이 잘 된다. 이런 호르몬들이 뭐 증가 감소가 아니라 극단으로 치닫는 것이 아닌 좋은 주기 내에서 조절을 잘해서 우리가 충동이 아니라 우리가 먹고 싶은 거, 배고픈 상황에서 충분히 채워줄 수 있는 건강한 식이를 선택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그리고 비만율 또한 감소할 수 있다. 그리고 비만이 감소하면 그만큼 수면 부족 문제도 해결될 수 있다라고 이제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수면 부족과 질병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일단 처음에는 특정 암 발생률이 증가합니다. 모든 암 발생률은 아직 밝혀진 부분은 없고, 특정 암들, 유방암을 비롯해서 특정 암들이 제가 알기로는 수면 부족과 연관성이 어느 정도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감염병에 취약해져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면역과 관련이 되는데, 감염병이 취약해지는 이유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암 발생도 똑같고, 우리 자연살해 세포라고 하는 게 몸에서 나오는데, 어떤 연구 결과상 이제 우리가 수면 부족 상태에 취했을 때 이런 자연살해 세포가 생성되고 유지될 확률이 70% 이하로 감소한다고 해요. 그래서 암 발생률도 증가하고, 그리고 대식세포 중에 약간 또 증식시키는 류의 M2 대식세포라는 류가 있는데, 걔네가 증가하고 다른 이제 좀 안 좋은 물질들을 잡아먹는 M1 대식세포는 이제 감소하는 경향을 보여서 그런 사이드로 가다 보니 감염병에도 취약해진다. 실제로 코로나19와 관련된 논문들도 한두 편 정도 읽어보았는데 수면 부족과 이런 코로나19가 이것 또한 상호 연관성이 있다. 코로나 환자들 중에 수면 부족을 겪는 사람들이 많고, 수면 부족인 사람 중에 감염될 환경에 더 잘 노출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보고도 있었고, 네, 이런 식으로 코로나하고도 조금 연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수면 부족이라는 문제라는 것 좀 언급해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심혈관계 질환 발생률도 증가를 해요. 이거는 이제 뒤에서 제가 왜 그렇게 되는지 좀 살펴볼 건데, 심혈관계 질환 발생률 또한 이제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뭐 심장 관련된 부분들도 있고, 뭐 뇌졸중 같은 부분들도 어떻게 보면 심혈관계 질환인데, 이런 부분의 발생률도 증가한다는 보고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알츠하이머라고 하는 질병의 발생률도 분명히 증가한다고 하고 있고, 이 또한 좀 원리들을 설명을 해드리려고 해요. 그리고 중요한 건 전반적인 사망률 또한 올코스 모탈리티라고 하는 부분들 또한 증가하고 있다는 레퍼런스들도 네, 제가 확인을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단편적으로 봤을 때 그냥 심각한데 원리를 조금 이해하면 쉬워서 제가 원리들을 하나하나 좀 설명해 드리는 것보다는 조금 이런 원리 때문에 이렇게 될 수 있다라는 걸 좀 보여주기 위해서 두 가지를 조금 준비를 해봤는데요. 다들 아시는 부분일 겁니다. 일단 첫 번째는 교감신경계예요. 그래서 우리는 교감신경계와 부교감신경계의 리듬 안에서 살고 있는데, 뭐 교감신경계가 빡 스위치가 켜졌다가 부교감신경계가 스위치가 빡 켜졌다 이런 느낌보다는 항상 이제 밸런스 상에서 이제 주기를 따르고 있는데, 잠을 잘 때 시기에는 우리가 수면 압력이 높아지고
이런 각성주기가 교감신경계가 떨어지는, 그래서 부교감신경계가 지배되는 시기에 잠을 자고 그 효과를 보는 것인데, 수면이 부족해지면 말 그대로 부교감신경계보다 교감신경계가 우위에 있는 시기들이 길어진다는 것이거든요. 교감신경계가 우리가 운동할 때 워밍업을 하는 이유 중에도 하나일 텐데, 그런 교감신경계가 운동 중에 뭐 올라간다면 유익한 점이 있겠지만, 분명히 부교감신경계가 조금 더 지배적으로 활성화가 돼야 될 때 교감신경계만 엄청나게 활성화가 되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그 중에 여러 가지 결과물 중에 하나가 심혈관계 질환 발생률일 거예요. 그래서 사실 심장이 펌프질을 어떻게 보면 적당히 해야 되는데 계속 과하게 하고 있는 상태들이 유지되고 심박출되는 이런 것들이 늘어나고, 그런데 수면 부족 때문에 만약에 우리 혈관들이 조금 막혀 있거나 이런 부재들이 일어났다. 혹은 뭐 술을 급격하게 많이 먹어서 뭐 혈전이나 이런 것들과 연결이 됐다 하면 심혈관계 질환 발생률이 훨씬 더 증가할 수 있을 것이고요. 비만하고도 좀 연관시켜서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감염병도 어떻게 보면 교감신경계로 조금 설명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감염이라는 거는 염증 반응인데 부교감신경계가 활성화되면서 염증 반응이 조금 줄어드는 그런 회복 과정도 우리가 분명히 필요한데, 그런 부교감신경계의 작용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일어나지 않고 교감신경계가 계속 활성화가 많이 되어 있는 상태를 유지한다면 그 염증 반응조차도 줄어들지 않아서 조금 면역 체계가 무너지는, 오히려 염증 반응이 과하게 일어나는 그런 사태들이 좀 벌어질 거다라는 거를 좀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는 이제 글림프 시스템이라는 거를 좀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려고 해요. 이거는 알츠하이머 발생이나 뭐 기억, 아까 얘기한 운동학습 측면에서도 충분히 좀 연관이 될 텐데, 글림프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는 굳이 잠자는 시간에만 발생되는 것은 아니고, 계속 우리가 살아가면서 뇌를 청소하는 뇌척수액 때문에 이 뇌가 청소된다고 생각하면 되는데, 이 작용들이 계속 일어나요. 근데 이게 잠을 잘 때 특히 더 활발하게 일어나요. 그래서 이 글림프 시스템이 제대로 일어나면서 찌꺼기를 청소한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런 것들이 잘 일어나지 않으면 아까 말한 알츠하이머 같은 것들이 사실 잘 일어날 확률들이 높아지는 거죠. 아무래도 알츠하이머랑 그 연관돼 있는 물질을 사실 글림프 시스템을 통해 청소를 해줘야 되는데 그것들이 남아있다 보니까 알츠하이머 발생률이 높아지고, 그리고 저희가 비렘 수면, 렘 수면들도 효과가 따로따로 있는데 그 작용을 잘 안 하고, 렘 수면과 비렘 수면을 잘 취해지지 않으면 거기서 우리가 기억을 공고히 하는 과정이나 창의성을 발현하는 과정들이 좀 셧다운 되면서, 그리고 동시에 글림프 시스템 같은 청소 시스템도 잘 발현이 되지 않으면서 운동학습이나 인지 능력에도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보여요. 네. 그리고 네, 그렇게 좀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까지 일단은 수면 부족과 운동, 그리고 식이 조절, 그리고 질병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알아봤어요. 그래서 심각한 얘기를 전하고 싶지는 않았지만 어쨌든 수면 부족에 대한 심각성을 알아서 그걸 통해서 수면에 대한 중요성을 알아갔으면 하는 마음에서 이렇게 조금 이제 결과 정보들 중심으로 조금 전달을 해봤고, 원리들은 제가 또 나중에 전달할 수 있는 시기가 되면 전달을 하겠고, 혹시나 궁금하시다면 아까 제가 소개한 우리는 왜 잠을 자야 할까라는 이 책이 좀 많이 잘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책을 통해서 공부를 해보시면 생각보다 많은 정보들을 좀 얻어가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 책 자체도 재미있고요. 아니면 아까 제가 띄워드린 그리고 PPT에 있는 그 영상 링크 통해서 19분짜리 영상만 봐도 수면에 대한 이해를 어느 정도 하실 수 있고, 그 맷 워커라는 사람이 이 책을 토대로 테드 영상들을 많이 찍어놨어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통해서도 많이 조금 수면에 대해 관심을 가져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수면 부족이 위험한 걸 알았는데, 그러면 회원님들이나 본인을 위해서 어떤 전략들을 사용할 수 있나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두 가지로 일단은 좀 나눠봤습니다. 뭐 상담의 영역까지는 제가 공부는 하고 있으나 아직 소개하기에는 이른 것 같아서 일단은 평가랑 그리고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수면 위생이라는 정보들까지 조금 정리를 해봤는데요.
일단은 마치 칼로리를 뭐 칼로리오메트리랑 체성분 분석기로 혹은 그 허리둘레 측정하는 것처럼 이렇게 여러 가지 다양한 게 있는 것처럼 수면에 대한 평가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객관적 평가랑 주관적 평가로 좀 나눠지는데, 객관적 평가 같은 경우에는 보통 랩 상황이나 이런 큰 장비들을 이용해서 측정하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수면 다원 검사, 활동 검사, 그리고 요즘에 여러 명이 사용하는 걸 봤는데 수면 관련된 어플리케이션도 사용할 수 있어요. 생체 시계 관련된 어플리케이션도 존재를 하고요. 그래서 수면 다원 검사는 말 그대로 이렇게 그 요즘에 대학병원 같은 데 있는 수면 클리닉 가시면 아마 받으실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편안한 환경에서 수면을 취하면서 여러 가지 심장 박동이나 뇌파나 이런 것들을 검사하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주관적 평가입니다. 이것들이 저희가 좀 사용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을 해요. 만약에 너무 이 질문지들이 복잡하다 싶으면 다른 방법을 좀 선택할 수는 있는데, 그것 또한 조금 간단하게는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제일 많이 사용하는 거는 수면 일기 혹은 질문지를 사용하는데, PSQI라고 하는 피츠버그 슬립 퀄리티 인덱스라는 거를 보통 사용을 한대요. 이거는 연구실 세팅에서 사용하는 좀 주관적 평가예요. 설문지 조사법으로 연구를 할 때. 그래서 30분 안에 잠이 들 수 있는지, 일찍 일어나는지 늦게 일어나는지, 화장실 가려고 일어나는지 이런 것들을 조금 묻는 설문지로 되어 있는데, 한국판도 있습니다. PSQI K라 그래가지고 있는데, 이거를 또 질문들을 묶어서 평가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주관적 수면의 질, 잠복기, 시간, 효율, 수면 방해가 어느 정도인지, 약물 사용하는지, 주간에 기능 장애가 있는지 이런 걸로 평가해서 몇 점 이상 넘으면 불면증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는 항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이것보다도 제가 봤을 때 조금 더 쉽게 판단할 수 있는 건 세이티드라는 평가인데, 제가 이거 순서를 잘못 넣어놔서 보이지 않아가지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세이티드 같은 경우에는 만족도, 그리고 각성도, 그리고 타이밍, 그리고 효율성, 그리고 기간, 그러니까 지속 시간이라 그래가지고 일어났을 때 얼마나 당신의 수면에 만족하는지, 그리고 하루 종일 졸지 않고 얼마나 잘 깨어 있는지, 그리고 2시에서 4시에 잠을 자고 있는지, 그리고 깨어나는데 시간을 그렇게 많이 소모하지 않는지, 그리고 6시간에서 8시간 사이로 자는지, 여기에 대해서 간단한 평가를 하고, 이걸로 점수가 0으로 갈수록 내 수면 건강이 안 좋다, 10으로 갈수록 수면 건강이 좋다 라고 평가를 하고 있어요. 이런 방법도 사용할 수 있고, 제가 여기에 포함시키진 않았지만 선수분들을 관리하시는 분들이 분명 있을 거예요. 그래서 선수들을 위한 이런 퀘스천에어도 분명 존재한다고 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것도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개인적으로는 확인하는 방법 중에 조금 좋은 게, 그냥 일단은 기본적으로 회원님들한테 7시간에서 8시간 정도 수면을 취하고 계신지나, 아침에 일어났을 때 개운한지, 알람 몇 번 듣고 깨는지, 이 정도 여쭤보시는 거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예, 이것들은 뭔가 수업의 오프닝에서도 물어볼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서, 혹은 중간중간 상담을 하거나 첫 세션에 우리 생활습관 설문지 같은 거를 할 때 좀 확인을 해주시면 좋은 부분이지 않을까, 포함시키면.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소개할 거는 이제 수면 위생이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수면을 위한 환경 조성을 하는 방법이라고 볼 수 있고, 가장 오늘 발표 중에 선생님들이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지 않을까 싶은데, 다른 책들에서도 좀 공통적으로 소개하고 있어서 이 매슈워커의 Why We Sleep이라는 책을 그냥 사진으로 띄워놨고, 전반적인 책들이나 상담 책들도 이런 수면 위생법을 추천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일정한 수면 시간표 지키기라고 해요. 아침에 일찍 똑같은 시간에 깨고 밤에 똑같은 시간에 잔다. 그래서 제가 깨는 걸 먼저 언급한 이유는 기상 시간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게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상담 관련된 이런 정보들에서 봤기 때문에 이렇게 언급을 해드리고요. 그리고 너무 늦게 운동하지 않기. 예, 너무 늦게 운동하면 교감신경계가 활성화되고 신부 체온이 올라가기 때문에 저희가
자기 좀 힘든 환경에 노출돼요. 그래서 너무 늦게 운동하지 않기. 우리가 웨이트 트레이닝 하는 사람이니까 조금 또 주의해서 생각해 보실 만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건 다들 아시겠지만 늦은 시간에 카페인 피하는 거, 그리고 알코올 함유 음료를 먹지 않는 거. 이건 왜 그러냐면 알코올은 수면에 들게 하는 시간도 미룰 뿐더러 렘 수면을 선택적으로 박탈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의성을 만드는 잠을 잘 수가 없어요. 그리고 알코올 먹고 술 먹고 잠잤을 때 꿀잠 잤다라고 말하는 분이 있는데, 사실 알코올 먹고 잔 거는 잠을 잔 게 아니라 그냥 진정작용이 돼서 모든 게 셧다운된 상태를 유지한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는 좋은 수면을 위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지켜주셔야 되고, 그렇다고 이제 술을 아예 안 먹을 수는 없으니까 이런 생각은 좀 하고 주무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밤에 과식하지 않기. 이것도 소화열 때문에 신부 체온이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밤에 과식을 하지 않는 것 중요하고, 그리고 여러 대사적인 측면에서 저희가 얘네들을 온전히 활용해서 에너지원으로 쓸 수 없기 때문에도 밤에 과식하는 것은 안 좋겠죠. 그리고 늦은 시간에 낮잠 자지 않기. 낮잠이라는 게 좋긴 하지만 저희가 흔히 10시, 11시에 잔다고 했을 때 오후 3시 이후에 낮잠을 자버리면, 그것도 길게 자버리면 수면 압력이 증가해야 되는 시간에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잠을 자는데 걸리는 시간들이 오래 걸릴 거예요. 그래서 늦은 시간 낮잠 또한 좀 지양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어떤 책에서는 아예 낮잠을 자지 말라고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7번째는 침실을 어둡게 하는 거, 늦게까지 휴대폰 이용하지 않는 거. 이건 따로 뺄 수도 있는 부분인데 사실 블루라이트 관련된 부분, 그러니까 우리가 생체 시계와 연동돼서 수면을 활용하는 방법과 연관이 있기 때문에 같이 묶어놨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어쨌든 강렬한 빛을 봤을 때 잠을 잘 수 있는 환경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수면 위생을 위해서는 지켜줘야 된다. 그리고 반대로 또 아침 햇살과는 친해지기. 아까 말한 블루라이트는 잠을 방해하기도 하지만 우리가 잠에서 깨는데 상당히 도움이 돼요. 그래서 해가 떴을 때 아침 햇살과 친해지는 방법이 수면 위생의 최고의 방법이고, 저 또한 요즘에 제 인스타를 보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해가 딱 떠오를 때 6시 수업 전에 센터 밖을 나가서 한 20분 정도 운동과 함께 이제 햇빛을 맞이하는데 상당히 좋은 퀄리티의 하루를 보낼 수 있는 것을 체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수면 위생을 지켜주시는 것은 수면 개선을 위한 어떻게 보면 첫걸음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는데요. 이렇게 수면 개선을 위한 전략들을 설명을 했는데 제가 또 주의사항을 2가지 정도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일단은 노파심에 전달하는 말인데, 일단은 첫 번째, 수면 위생은 불면증 치료의 전부가 아니에요. 내가 만약에 만성적인 수면 박탈이 있다면 이건 불면증으로 분류될 수도 있는 문제인데, 나 저기 있는 거 다 지키는데 잠이 안 와 라고 하실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지적인 문제나 행동적인 문제이실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수면도 되게 다요인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심리적인 문제나 이런 것들도 그렇기 때문에 저거 다 지켰는데 불면증 치료가 돼야 돼라고 하시면 조금 위험합니다. 회원님들한테도 그래서 조금 주의를 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항상 강요는 하지 말고 교육을 해라 라는 말들이 이제 좀 요즘 수면 관련된 부분에서 좀 중요시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조금 잘못을 하고 실수를 많이 저질렀던 부분이고, 이런 수면 강의, 재능 기부 강의를 하면서도 좀 조심스러운 게 불면증의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가 수면 강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잠이 잘 안 오니까 잠을 잘 자야 된다라는 마음에서 불면증이 시작된다. 그렇기 때문에 뭐 인지행동 치료라던가 마음 챙김 기반 치료라던가 이런 것들을 수행을 하는데요. 그런 인지와 행동의 고리들을 좀 바꿔내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잠이 중요하다라는 걸 어필하는 건 좋지만 그것들이 내재적으로 강요가 되거나 했을 때 오히려 내가 오늘 8시간 자야 되는데 8시간 못 잤어. 그렇기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라고 되는 순간 어느 정도 그게 축적되면 불면증의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알아는 두되 어느 정도 놓아줄 필요는 있다라는 거를 항상 말씀을 조금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점진적으로 수면의 중요성을 어느 정도 유지하는 선에서 그런 강박들과 집착들을 좀 끊어낼 수 있는 고리도 충분히 중요하고 그것 또한 공부를 해줘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제가 준비한 부분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래서 수면에 대한 이제 수면 과학이 무엇인지, 그리고 왜 이 발표를 준비를 했는지, 그리고 운동과 식이 조절, 질병과 수면 부족은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통해서 수면의 효과까지 좀 볼 수 있었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평가와 수면 위생을 보면서 회원님들한테 수면을 어떻게 전달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조금 같이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런 주의사항들도 꼭 지켜주시고 행해 주셔야 된다는 것도 이제 저 자신의 실수를 반성하고자, 그리고 다른 실수들을 방지하고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일단은 질문 시간을 가져보려고 하는데요. 네, 일단은 시간상은 여기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다고 하셔서 여기서 일단은 네, 마무리를 할 거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유튜브 같은 것도 꾸준히 촬영을 좀 해보려고 해요. 제가 오랜만에 재밌는 컨텐츠라고 생각이 든 게 잡혀서, 그래서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건강한 운동 인스타그램 통해서도, 그리고 제 인스타그램 통해서도 계속 지속적으로 컨텐츠 제공을 할 테니 궁금하신 분들은 팔로우나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네.